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박위원 우리 패널님께서 아직까지 발언 한마디 한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선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주제거든요. 예, 말씀드리기 앞서 어제 제 친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띄웠어요. 그걸 일단 이제 여기다 포함된 얘기인데 간만에 가슴 후련한 뉴스를 전합니다. 조금 전 미국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외교부 홍보 영상이 떴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예. 네, 그랬었어요? 오케이. 옛날 건데 좋아요. 뭐 옛날 거는 좋죠. 자,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자, 우리 빨리 이제 예. 진행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 거래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 영상 언론에서는 예.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도 남에게 인정을 받아내야 하는 서울통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죠? 예, 우리 건데 남이 누굽니까? 여기서 미국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네요. 예, 그걸 끝났어요. 자, 그건 적어놓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분야입니다. 위에서도 아래까지 직업이 뭐든지 관계없어요. 박사든 뭐든 너무나 똑똑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개인이 꼬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분을 갖다 놔도 정말 똑똑해요. 제가 꼬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독도 얘기를 잠깐 들어가면 알겠지만 독도를 지킨 사람이 옛날에 어느 분 노비 출신이 거기 오는 일본 어선들을 막기 위해서 가서 대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갔어요. 일본까지 가서 왜 여기를 우리 독도 근처에 와서 고기를 잡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럼 안 잡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이 조정에서 알았어요. 알아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곤장을 쳤습니다. 그때 곤장을 맞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한국의 옛날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후에 또 갔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서 이제 공무원 일부러 사칭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러려니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사용합니다. 근데 다행히 타운항에 사용을 안 받았어요. 이게 옛날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국의 현실인 것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중요성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애 보면서 저 직업이 애 보는 거거든요. 베이비시터. 아들하고 손자가 둘 있어요. 그래가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번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한미 동맹의 역사는 이 초창기가 한미 관계 시작된 것은 1866년 제너럴 쇼먼호 사건으로 인해 심의 양요로 최초 군사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공식적 국교 관계가 수립됐고 실질적인 군사 협력 관계의 시작은 1945년에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그 미 육군 제24군단이 한번대 주둔하면서 1949년에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설치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의 한국군 이양미 사용보 교육 이런 걸로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둔하게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1950년 6월 25일 이제 전쟁이 난 거죠. 바로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해 안보리라는 북한의 전쟁 도발 행위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의결을 해갖고 1950년 7월 7일 영국과 프랑스 발로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하여 미국, 호주, 프랑스, 터키 등 16개국의 전투부대 병력이 참전이 시작됐어요. 미군 주도의 유엔군 창설로 동경의 통합사령부 미극동 사령부가 창설되어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모든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공식서한으로 주게 됩니다. 이양합니다. 그런 전쟁 중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서울이 수복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여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이 된 겁니다. 그럼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한미 동맹이 언제
됐냐?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이 배경은 휴전을 둘러싼 한미 관계의 그 대립이 있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올라가자. 미국은 아니다. 그냥 종전하자. 이런 사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협정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휴사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휴전 회담에도 참석지 않아 한국은 정전협정 조인에 결국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이후 지속 중인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해결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천재적인 외교로 인한 정전을 대신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원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걸 다 잊고 살았어요. 진보예요. 예? 우리가 잊고 살았다고. 저도 잊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자, 그래갖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원문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영문으로는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나옵니다. 이 Mutual Defens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10월 1일 날 체결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발효된 것은 1954년 11월 18일에 의해서 발효가 됐죠.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상당히 굉장히 고립주의가 강했어요. 한국 같은 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눈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케이. 그러나 하여튼 그 나중에 나오지만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정말 하여튼 그런 어쩌고 엄청난 이걸 해갖고 자 보세요. 다시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는 필리핀이 있었어요. 필리핀 1951년에 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한국 외에 영국, 일본, 필리핀밖에는 없습니다. 이 동맹이. 현재 동맹. 예. 근데 이제 결의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되므로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 북한, 중국, 소련, 일본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안 받았어요, 솔직히. 안 받았어요. 저도 안 받았어요. 이번에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 이거는 근데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일본은 동맹이 10년에 한 번씩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한미 동맹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동맹 국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버리려고 하는 좌파들은 진짜 몽둥이 때려요. 이게 결론적으로 들어가시는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안 해온 거예요. 네. 저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군대 나오고 다 했지만 이러한 안보의 터전 안에 과분한 경제적 풍요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우리 누렸어요. 여태까지. 그러나 북한의 끊임없는 조카 통일의 전략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속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쓰지도 못한 핵을 만들어 놓고 최대의 강국 미국을 위협하는 북조선 3세의 왕조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주어진 지정학적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며 주야로 대모하며 동서 갈등을 부추기며 우리가 남이가 우리 민족이라는 명물을 내세요. 필요하면 선심 쓰듯 이산가족 상봉을 조금 받아오고, 그다음 뭡니까? 금강산 광산이니 수가 틀리면 모르니까 또 불바다 만들겠다는 소리 나고, 이런 겁을 먹는 이 상태에서 핵벽 정책을 하여 핵 완성의 길을 열어 적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의 분열의 전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9년 전에 딱 69년입니다. 피 흘려 지켜준 미국과 우방들의 희생을 잊은 채 우리 잊었어요, 솔직히. 은혜를 잊을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배은망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김정은 수령체제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나 이 전마애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 김정은 수령체제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내가 얘기한 게 내 막내 아들 정도의 정은이 옆에 감히 앞에 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김정은 수령이 아니다. 김정은 수렁이. 그렇습니다. 수렁을 잘 알아셔야지. 수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현재 거기서 수령으로 얘기하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온 민족을 수렁에 빠뜨리는. 맞아요. 빨리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 이거를 그때 김정은 수령 체제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플러스 뭐 종북 좌파들 내 아들 막내 정대의 정원이 저 똑같아요. 감히 앞에 서지도 못해 무릎을 꿇고 입은 손으로 가지고 눈도 못 쳐다봐요. 법 똑바로 틀고 반응 아래로 깔고 67 노장성들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 가짜 대통령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과연 한국 사람은 뭘 생각하냐 이거죠. 그죠? 예.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이나 마음에 안 들면 상력이 나는 젊이들 너희들도 곧 60 넘어 7, 80 된다. 이거 한국 젊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조금 틀리면 무슨 욕으로 끝나더라고 걔들. 이완영이 따로 있냐? 70년을 적과 통일에 몰두한 북한에 우리 민주 대한민국을 바치려는 문 정권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따르는 일부 국민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시민을 제외하고 평등하게 사시는 잘 들으세요. 평양 시민을 제외하고 평등하게 사시는 2,500만의 북한보다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해도 신앙의 자유, 영의 자유, 비판의 자유, 개특 같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낼 수 있는 자유민주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제의를 합니다. 이제 좌우 보수 진보로 싸우며 에너지 낭비하시지 말고 북한 이민 부서를 만들어 공산당이 좋아요, 백두혈통 환영해요, 김정남 박남 환영해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을 손들어 북송선 입국하셔서 예 경례하는 수령 아래 백두산 관광이나 금수 같은 나라에서 금수강산 관광하며 만수무강 바랍니다. 주제를 바꿔 좀 우리의 해방이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예, 독립군이나 유관순 여사의 힘입니까? 아니면 1919년 3월 19일 24살의 나이로 함경남도 고원에서 김명구, 엄지인, 김중생, 김한수, 명태유, 오창호, 김대복 등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동한 유관흥 저의 외조부입니다. 독립만세 운동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해 5월 12일 날 경성복지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938년 4월 43세의 나이로 죽는 겁니다. 독립만세 결과가 그거예요. 예, 오케이. 그건 이제 그런 다른 그다음에 독립군이나 만세 운동 하신 분들의 희생을 평가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독립만세는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됐지만 26년이 지난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여 얻은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한 전쟁을 미국의 선봉한 연합군과 우리 국군의 피 흘린 값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살아계신 백선엽 장군이 증인이고 주로 많은 그 미군 전직 현직 장관들이 이 대사들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저기 유튜브에 떴을 겁니다. 자유는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전쟁 목표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젊은이나 중년층 노년분까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이나 그들을 따르는 종북 주사파들의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나치 정권의 히틀러는 그 똑똑한 독일 국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전쟁을 원하는 전쟁광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손자병법을 100%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자기들의 주적이 남한의 자금을 조달받아 3대에 걸쳐 핵을 만들고 그 핵을 가지고 불천지 왼수의 나라인 미국과 한국을 불가시적 협박하고 그 협박에 전진긍하는 문정민 등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은 왕조의 성운만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그걸 다시 100대 해보니까 100대 우리 가지고 우리 혈맹 미국의 미국해야 합니다. 밥값을 못하면 일반적으로 국방은 뭐 엄진 경고, 철동 같은 경계.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철도간 경계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 외교는 뭐 독해력이나 발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북한의 비율을 맞춰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규제 강화나 간섭이나 무상 포주로 되지 않습니다.
거지가 하나도 없거나 모두 거지인 북한을 만들겠습니까? 나는 거지도 될 수 있고 북자도 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나 교육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도 지켰고 국방도 강하고 외교는 만세 형통이고 통일은 이미 되었고 경제는 끝내주는데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지하 1층, 2층 혹은 지하층이면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끝나는 겁니다. 예.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치 않은 자식은 주머니 속의 독사 새끼다. 새끼는 제가 붙였습니다. 감사치 않은 자식은 주머니 속의 독사 새끼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부모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수많은 가지고 지켜준 우방입니다. 배은 망덕의 국가로 아니면은 혈친구로 남을 것인가는 우리 국민과 해외 동포와 재미 동포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만세와 갓브레스로 마치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이상 뭐 한미 동맹 또 시간도 많이 지나 뭐